새벽 05시 30분 백령도의 고요한 하늘을 가른 것은 갈매기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삐삐삐. 작전 상황실에 울려 퍼진 레이더 경보음이 정적을 산산이 깨뜨렸습니다. 커피 향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제 눈앞에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십 척의 북한 함정, 하늘을 메운 수백 대의 드론. 순간 제 가슴을 스친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다. 전쟁이다. 저는 대한민국 해병대 백령도 2여단장 박철민 대령입니다. 10년 넘게 이 최전방을 지켜왔고 수많은 도발 상황을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새벽처럼 가슴 깊이 차가운 공포가 스며드는 순간은 없었습니다. 대령님, 긴급 상황입니다. 순간 제 등줄기를 타고 싸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제가 곧 마주하게 될 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서해 최전선에서 역사를 바꿀지 모를 전쟁의 서막이 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령님, 북한 해역에서 다수의 함정과 항공기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엄청납니다. 레이더 스크린을 보는 순간 저의 혈관이 얼어붙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규모의 북한 해군 전력이 우리를 향해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초계함 20여 척, 고속정 50여 척, 그리고 상공에는 100여 대가 넘는 드론들이 편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다. 저는 즉시 합참에 긴급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여기는 백령도 해병 2여단장 박대령입니다. 코드 레드 반복합니다. 코드 레드. 용산 합참 작전 상황실에서 즉시 응답이 왔습니다. 백령 2여단 상황을 정확히 보고하시오. 북한 해군 주력 전력이 NLL을 향해 집결하고 있습니다. 함정 70여 척, 드론 100여 대. 명백한 침공 징후입니다. 하지만 합참의 반응은 예상보다 신중했습니다. 백령 2여단장, 성급한 판단은 금물이다. 북한의 정기훈련일 가능성도 있으니 추가 상황을 주시하라. 하지만 합참의장님, 이 상황은 훈련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시를 따르시오. 과도한 반응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통신이 끊어진 후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10년간 이곳을 지키며 느꼈던 직감이 경보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에도 이런 전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결국 민간인까지 희생되었습니다. 김소령, 예, 대령님. 전 장병 비상 소집. 전투준비 태세 데프콘 2로 상향 조정한다. 알겠습니다. 부관이 뛰어나가는 와중에 다시 레이더실에서 급보가 들어왔습니다. 대령님, 북한 드론 편대가 NLL을 넘어왔습니다. 뭐라고? 스크린을 보니 200여 대의 각종 드론들이 마치 메뚜기 떼처럼 우리 영공으로 침입하고 있었습니다. 소형 자살 드론부터 중형 공격 드론까지 북한이 10년간 준비해온 비대칭 전력이 일제히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대공포 준비, 즉시 요격하라. 대령님, 이 규모로는 우리 방공망으로는. 그 순간 첫 번째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북한 자살 드론이 우리 기지 외곽 진지를 타격한 것이었습니다. 젠장, 이건 명백한 선제 공격이다. 저는 즉시 대통령실 안보실에 직통으로 연결했습니다. 여기는 백령도 해병 2여단장입니다. 북한이 드론으로 우리 기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즉시 원점 타격 반격 승인을 요청합니다. 잠깐, 백령도 여단장. 성급하게 행동하지 마시오. 지금 상황을 확전으로 몰고 가면 안 됩니다. 하지만 각하, 저희는 지금 공격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전면적인 전쟁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한적 도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두 번째, 세 번째 폭발음이 연이어 들렸습니다. 북한 드론들이 우리 방공 진지를 정확히 타격하고 있었습니다. 대령님, 3번 포대가 타격당했습니다. 사상자 발생했습니다. 반격하라. 지금 당장. 하지만 그 순간 김소령이 다급히 뛰어왔습니다. 대령님, 북한에서 긴급 메시지가 왔습니다. 뭐라고? 조선인민군 해상육전대 사령부에서 보낸 최후 통첩입니다. 백령도는 우리의 영토다. 즉시 철수하지 않으면 전술핵을 사용할 것이다라고. 순간 작전 상황실이 정적에 빠졌습니다. 전술핵. 그 단어만으로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발이 아니다. 저는 레이더 화면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북한 함정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드론들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김정은이 10년간 준비해온 백령도 점령 작전이 실제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각 중대장 집합. 몇 분 후 백령도 해병대 핵심 지휘관들이 작전 상황실에 모였습니다.
1중대장 이소령, 2중대장 최소령, 3중대장 정소령. 모두 10년 가까이 함께 이곳을 지켜온 전우들이었습니다. 상황은 여러분도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북한이 백령도 점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령님, 상부의 지시는 어떻습니까? 이소령이 물었습니다. 아직 명확한 지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영토를 지키는 군인입니다. 그때 또 다른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민간인 거주지역 근처였습니다. 대령님, 민간인들이 위험합니다. 대피소로 안내하라. 그리고 그 순간 레이더실에서 마지막 경보가 울렸습니다. 대령님, 북한 상륙함이 해안선 3km까지 접근했습니다. 상륙 개시 임박. 저는 망원경으로 서해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북한 해상육전대의 상륙함들이 파도를 가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황해남도 초도에서 10년간 훈련시킨 5만 명의 특수부대가 마침내 우리를 향해 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실제 상황이구나. 저는 부하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의 얼굴에서 긴장감이 역력했지만 동시에 조국을 지키려는 결연한 의지도 엿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백령도가 뚫리면 인천이 뚫리고 서울이 위험해집니다. 대령님, 지시만 내려주십시오. 최소령이 힘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합참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백령 2여 단장, 절대로 선제 공격하지 마라. 이는 대통령의 직접 지시다. 하지만 합참의장님, 적이 이미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해결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방어만 하라. 통신이 끊어진 후 작전 상황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방어만 하라는 지시.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방어만으로는 백령도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모든 장교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대령님, 김소령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다시 서해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북한 드론들이 하늘을 덮고 있었고 상륙함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10년간 이 순간을 준비해온 김정은의 특수부대가 곧 해안에 상륙할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영토인 백령도에서 이 순간만큼은 제가 최고 지휘관이었습니다. 상부의 지시와 현실 사이에서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각 중대는 해안방어 진지로 이동하라. 적 상륙을 저지할 준비를 하라. 대령님, 반격은 일단 방어에 집중한다. 하지만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부하들을 바라봤습니다. 만약 적이 우리 진지에 직접 상륙한다면 그때는 조국을 지키는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령님. 모든 장교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결연한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기지 바로 옆이었습니다. 북한 드론이 드디어 핵심 시설을 노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시작됐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김정은이 10년간 준비해온 백령도 침공작전이 마침내 실행에 옮겨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해병대가 그것을 막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우리 운명을 가르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는 계속해서 북한 드론들이 날아들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대공포가 간헐적으로 응사하고 있었지만 200여 대가 넘는 드론대를 모두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대령님, CNN에서 속보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통신병이 급히 뛰어와서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속보 북한 드론이 백령도 공격 마이너스 한국이 공격받고 있다. CNN이 벌써 이 상황을 전 세계에 방송하고 있었습니다. BBC, NHK, 로이터까지 연달아 속보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벌써 국제적인 이슈가 되었구나.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북한 상륙함들이 해안선 1km까지 접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령님, 적 상륙함에서 상륙정들이 분리되고 있습니다. 레이더 요원이 다급히 보고했습니다. 몇 대인가? 30여 대입니다. 각각 20명씩 탑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600명. 북한 해상육전대 정예부대 600명이 우리를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백령도 해병대는 총 800명. 수적으로는 비슷했지만 적은 10년간 이 작전만을 위해 훈련받은 특수부대였습니다. 김소령, 해안관측소에서 보고받은 적의 장비는 K-2 소총 카피본, RPG-7 개량형, 그리고 대령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적들이 우리와 동일한 해병대 전투복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식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전쟁법 위반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그런 것들은 신경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백령도 여단장,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각하, 북한 특수부대가 상륙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30여 척의 상륙정에 600여 명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600명이라. 그 정도면 전면전이 아니라 제한적 도발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각하, 이들은 우리 기지를 점령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단장 듣게. 지금 국제사회가 주시하고 있다. 우리가 과도하게 대응하면 오히려 우리가 전쟁 도발자로 몰릴 수 있다. 최대한 방어에만 집중하고 협상 여지를 남겨두라. 통신이 끊어진 후 저는 깊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장병들이 적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데 정치적 계산만 하고 있다는 것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대령님, 일본 해안가에서 적 상륙정들이 접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1중대 해안방어선으로, 2, 3중대는 기지 내부 방어에 집중. 지휘를 내리는 와중에도 북한 드론들의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기지의 통신탑이 타격을 받으면서 잠시 외부와의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통신 복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령님. 그 순간 해안가에서 총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교전 개시, 이소령이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적 상륙부대가 해안에 발을 디뎠습니다. 교전 중, 피해 상황은 아직 파악 중입니다만 적들의 화력이 상당합니다. 저는 망원경으로 해안가를 바라봤습니다. 북한 특수부대가 드디어 백령도 땅을 밟았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우리 해병대 전투복과 동일한 복장을 하고 있어서 원거리에서는 구분이 어려웠습니다. 이놈들이. 그때 김소령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대령님, 북한에서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뭐라고? 백령도는 이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토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즉시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전술핵 공격을 감행하겠다. 전술핵. 그 단어가 다시 나왔습니다. 북한이 정말로 전술핵을 사용할 의도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위축시키기 위한 허풍일까요? 하지만 그런 고민을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해안가에서 더욱 격렬한 총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령님, 일중대가 고전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적들이 우리 진지 배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곳을 훤히 꿰뚫고 있는 것처럼.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북한이 10년간 준비해온 것은 단순한 병력과 장비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기지의 세밀한 정보까지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젠장, 첩자가 있었나?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예비대 투입, 일중대를 지원하라. 대령님, 예비대를 투입하면 기지 방어가 약해집니다. 지금 해안선이 뚫리면 끝이다. 그때 하늘에서 새로운 소음이 들렸습니다. 북한 드론보다 훨씬 큰 엔진 소리였습니다. 대령님, 북한 헬기 2대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헬기? 레이더를 확인하니 북한의 Mi-17 헬기 2대가 우리 기지 후방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공중 기동 작전인가?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정교한 작전이었습니다. 드론으로 우리 방공망을 교란하고 정면에서는 상륙 부대로 관심을 끌어놓은 뒤 후방으로 헬기 부대를 침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대공미사일 준비. 대령님, 신공 미사일 2발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2발로 확실하게 잡는다. 신공 대공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첫 번째 미사일은 빗나갔지만 두 번째 미사일이 북한 헬기 일대를 격추시켰습니다. 격추 확인. 하지만 나머지 일대는 우리 기지 후방 산악지대에 착륙했습니다. 후방에서 적 특수부대가 하강하고 있습니다. 몇 명인가? 약 20명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우리는 정면과 후방에서 동시에 공격받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북한이 치밀하게 계획한 작전이었습니다. 이중대 일부를 후방 수색에 투입. 대령님, 그러면 기지 중앙방어가 어쩔 수 없다. 그 순간 레이더실에서 더욱 충격적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대령님, 북한 함정들이 포격 준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포격? 122mm 다연장 로켓과 130mm 함포로 추정됩니다. 만약 북한 함정들이 포격을 시작하면 우리 기지는 순식간에 쑥대밭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전면적인 침공이다. 저는 다시 합참에 연결했습니다. 합참, 상황이 심각합니다. 북한이 포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즉시 해군 지원이 필요합니다. 백령 2여단 진정하라. 과도한 대응이라고요? 지금 우리는 전쟁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단장,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라.
이것은 김정은의 정치적 쇼일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 쇼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제 부하들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토가 침공당하고 있습니다. 여단장 명령에 따르라. 이상. 통신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치적 계산만 하는 상부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 해안가에서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령님, 일중대가 적 상륙부대 일부를 격퇴했습니다. 정말인가? 예. 이소령이 직접 보고했습니다. 잠시나마 안도의 숨을 쉬었지만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북한 함정들이 여전히 포격 준비를 하고 있었고 후방에 침투한 특수부대도 수색해야 했습니다. 그때 김소령이 다가왔습니다. 대령님, 중국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한반도 상황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양측이 자제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양측이라고? 우리가 공격한 것도 아닌데? 이것이 바로 국제 정치의 현실이었습니다. 침공자와 피침공자를 동일한 선상에서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다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기지 중앙이었습니다. 대령님, 후방 침투부대가 탄약고를 공격했습니다. 탄약고를? 만약 탄약고가 폭발하면 우리 기지는 완전히 마비될 것이었습니다. 즉시 진압하라. 하지만 그 순간 모든 것을 바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령님, 세종대왕함이 서해상으로 출동했습니다. 정말인가? 예. 그리고 F-35편대도 출격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지원군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버텨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모든 지휘관들을 불렀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왜 군인이 되었는지를 보여줄 때입니다. 조국의 영토를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대령님, 지시만 내려주십시오. 모든 장교들의 눈에서 불굴의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버틴다. 우리가 여기서 물러서는 순간 대한민국의 서해 방어선이 무너진다. 10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10분뿐이었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대령님. 순간 모든 것이 정적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휘잉 마이너스. 첫 번째 포탄이 날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포격 시작. 전원 대피. 쾅. 첫 번째 포탄이 우리 기지 외곽에 떨어졌습니다. 곧이어 두 번째, 세 번째 포탄이 연달아 떨어졌습니다. 대령님, 통신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비상통신으로 전환. 북한의 122mm 다연장 로켓이 우리 기지를 향해 일제히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온통 포탄으로 뒤덮였습니다. 쾅, 쾅, 쾅. 연속적인 폭발음이 기지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건물들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일중대 상황 보고. 일중대장입니다. 해안 진지가 집중 포격받고 있습니다. 사상자 다수 발생. 정확한 피해 규모는 전사자 8명, 중상자 15명입니다. 그리고 천공 방공 미사일 2기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우리의 핵심 방공 전력이 크게 손상된 것이었습니다. 이중대 진지도 집중 타격받았습니다. K9 자주포 1문이 완전히 파괴되고 1문은 엔진에 파편이 박혀 수리가 필요합니다. 3중대장 정소령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부중대장이 지휘를 인수했고 전투 가능 병력이 60%로 감소했습니다. 겨우 10분간의 포격으로 우리 전력이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즉시 대통령실 안보실에 직통으로 연결했습니다. 여기는 백령도 해병 2여단장입니다. 북한이 대규모 포격을 개시했습니다. 즉시 F-35와 KF-21 편대를 동원한 북한 본토 원점 타격을 요청합니다. 잠깐, 백령도 여단장. 북한 본토 공격이라고? 예. 황해남도 초도의 해상육전대 기지와 포병발진 기지를 직접 타격해야 합니다. 성급하게 행동하지 마시오. 북한 본토 공격은 완전한 확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각하, 저희는 지금 일방적으로 공격받고 있습니다.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북한이 전면적인 전쟁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한적 도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한적 도발이라고요? 지금 우리 기지가 불바다가 되고 있고 이미 8명이 전사했습니다. 여단장,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북한 본토를 공격하면 침략자로 몰릴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더욱 강력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북한의 포격이 더욱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김소령, 현재 우리 전투 가능 전력을 정리해보라. 예, 대령님. 김소령이 급히 피해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전투 가능 병력 480명으로 감소, K9 자주포 이문만 작전 가능, 천공 방공 미사일 절반 손실, 그리고 탄약 보급량도 30% 감소했습니다. 이 상태로는 북한의 두 번째 공격을 막아내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합참에 긴급 지원을 요청하라. 저는 즉시 용산에 연결했습니다. 합참, 여기는 백령도 2여 단장입니다. 긴급 증원과 화력 지원을 요청합니다. 상황을 보고하라. 현재 전투 가능 병력 60% 수준, K9 자주포 50% 손실, 방공 전력 50% 손실입니다. 그 정도면 아직 전투 가능하지 않은가? 합참, 북한이 두 번째 공격을 감행하면 버틸 수 없습니다. 즉시 해병대 증원부대와 추가 화력 지원이 필요합니다. 증원부대는 6시간 후에 도착 가능하다. 6시간이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북한 본토의 포병 진지를 직접 타격해야 합니다. 뭐라고? 황해남도 초도의 122mm 다연장 로켓 진지, 장상고제 해안포 진지를 F-35와 KF-21로 원점 타격해 주십시오. 여단장, 그건 북한 본토 공격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는 계속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안 된다. 그것은 완전한 확전을 의미한다. 확전이라고요? 이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계속 설득했습니다. 합참, 우리가 지금 가진 무기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사거리가 40km밖에 안 되어서 적 포병 진지까지 닿지 않습니다. 그래도 북한 본토 공격은 허가할 수 없다. 그럼 최소한 추가 무기 지원이라도 해주십시오. 천공 미사일 추가 배치,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긴급 투입. 그것도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 F-35편대라도 파견해서. 여단장, 진정하라.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정치적 상황이요? 지금 제 부하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정치가 우선입니까?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국제사회도 우리가 먼저 북한 본토를 공격하면 침략자로 볼 수 있다. 침략자요? 우리가 먼저 공격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영토 공격은 확전의 빌미를 제공한다. 저는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여기서 얻어맞기만 하라는 겁니까? 철저히 방어에만 집중하라. 그리고 증원부대를 기다려라. 6시간 동안 이 포격을 버티라고요? 그렇다. 그게 명령이다. 하지만 그 순간 하늘에서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트 엔진 소리. 우리 전투기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F-35 편대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 공군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 4대가 서해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공군이 왔다. 장병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무전기에서 공군 조종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는 검은 독수리 편대장입니다. 백령도 2여 단장 응답하십시오. 여기는 백령도 2여 단장입니다. 여단장님, 해상의 적 함정만 공격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북한 본토는 공격 금지 구역입니다. 역시나였습니다. 상부에서 제안을 둔 것이었습니다. 검은 독수리 편대장, 현재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북한 포병 진지는 죄송합니다. 북한 영토 내의 목표는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 당하기만 하라는 겁니까? 상부 지시입니다, 여단장님.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런 제약 하에서 어떻게 전투를 치르라는 것일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해상의 적 함정부터 공격해 주십시오. 명령 확인했습니다. F-35 편대가 북한 함정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곧이어 AGM-158 JASSM 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쾅! 쾅! 북한 함정 두 척이 격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었습니다. 북한 본토의 포병들은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고 있었고 우리는 손쓸 도리가 없었습니다. 대령님, 김소령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싸워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일방적으로 당할 뿐입니다. 나도 안다. 하지만 그 순간 또 다른 포탄이 우리 기지 근처에 떨어졌습니다. 적은 우리를 마음껏 공격하면서 우리는 해상 함정만 공격하라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답답한 상황을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거냐?
그때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김소령, 포병대장을 불러라. 대령님, 서소령을 즉시 여기로. 몇 분 후 포병대장 서소령이 뛰어왔습니다. 대령님 부르셨습니까? 서소령, K9 자주포 사격 준비하라. 목표는 어디입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상부 지시 위반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황해남도 초도의 122mm 다연장 로켓 진지다. 대령님, 그건 북한 본토입니다. 알고 있다. 하지만 상부에서 북한 본토 공격을 금지했는데. 서소령,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적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는다. 저는 서소령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의 독단이다. 책임은 내가 진다. 서소령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령님. 사격 개시. K9 자주포의 155mm 포탄이 북한 본토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쾅, 쾅. 두 발의 포탄이 초도의 포병진지를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명중. 적 포병진지 직격. 이것은 한국 전쟁 이후 최초로 한국군이 북한 본토를 직접 타격한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2차 목표 장산곶 해안포 진지. 사격. 쾅, 쾅, 쾅. 이번에는 세 발의 포탄이 장산곶의 해안포 진지를 타격했습니다. 목표 파괴 확인. 장병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효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대령님, 북한 포격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말인가? 예. 우리가 그들의 포병진지를 직격했습니다. 우리의 북한 본토 직접 타격이 효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합참에서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백령도 여단장, 즉시 포격을 중단하라. 합참, 저희는 자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북한 본토 공격은 명백한 명령 위반이다. 즉시 중단하라. 죄송하지만 통신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꺼버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이었습니다. 대령님, 김소령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군법 회의감입니다. 북한 본토 직접 공격은 그렇겠지. 하지만 우리나라가 없다면 군법 회의도 무슨 소용인가. 그 순간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대령님, 북한 함정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뭐라고? 함대함 미사일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우리 F-35를 향해 미사일을 쐈습니다. 하지만 F-35의 스텔스 성능 덕분에 미사일은 빗나갔습니다. 이제 정말로 전쟁이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국제뉴스가 들려왔습니다. CNN 속보 한국 F-35 전투기가 북한 해군과 교전. BBC 한반도가 전쟁 직전 상황. NHK 조선반도에서 군사충돌 발생. 전 세계가 우리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독단적으로 북한 본토를 공격했고 이제 상부와의 갈등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대령님, 결정하셔야 합니다. 김소령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불타는 기지와 조용해진 북한 포격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우리의 독단적 공격이 효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준비하라. 대령님, 우리만의 방식으로 준비하라. 그 순간 모든 장교들의 눈에서 결의가 불타올랐습니다. 상부가 정치적 계산에 빠져 있다면 우리라도 조국을 지켜야 했습니다. 준비하라. 대령님, 우리만의 방식으로 준비하라. 그 순간 모든 장교들의 눈에서 결의가 불타올랐습니다. 상부가 정치적 계산에 빠져 있다면 우리라도 조국을 지켜야 했습니다. 우리가 북한 본토를 직접 공격한 지 30분이 지났습니다. 북한의 포격은 확실히 줄어들었지만 이제 더 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대령님, 긴급 상황입니다. 김소령이 작전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북한에서 긴급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평양 방송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조선 괴뢰군이 우리 영토를 직접 공격했다. 이는 명백한 선전포고다. 조선인민군은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다. 김정은이 우리의 북한 본토 공격을 빌미로 전면전을 선언할 구실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대령님, 우리가 너무 멀리 간 것 아닙니까? 김소령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다. 이미 시작된 전쟁이었다. 우리는 단지 방식을 바꾼 것뿐이다. 그때 레이더실에서 급보가 들어왔습니다. 대령님, 북한 해역에서 대규모 함정이 재집결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이전보다 2배 이상입니다. 함정 100여 척, 잠수함 15척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우리의 본토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더 큰 전력을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김소령, 비상지휘관 회의를 소집하라. 대령님, 지금 상황에서 지금이야말로 모든 지휘관이 함께 결정해야 할 때다. 지하작전실에 1중대장 이소령, 2중대장 최소령, 3중대 부중대장 한중위, 포병대장 서소령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저는 작전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우리가 북한 본토를 공격한 결과 적들이 더 큰 전력으로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령님, 저희는 대령님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이소령이 힘차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저는 통신병에게 신호했습니다. 대령님, 세종대왕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드디어 1시간 30분 후 백령도 해역에 도착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KF-21 보람의 편대 12대도 출격 준비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도 본격적인 전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좋다. 그럼 우리는 1시간 30분을 버텨야 한다. 저는 작전을 구체화했습니다. 1중대는 해안방어를 계속하되 적의 대규모 상륙에 대비하라. 2중대는 기지방어. 그리고 K고 자주포와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북한 본토 포병 진지를 타격하라. 대령님, 계속 북한 본토를 공격하시겠습니까? 서소령이 물었습니다. 그렇다. 이미 시작한 일이다. 중도에 멈출 수 없다. 3중대는 대공 방어에 집중하라. 북한이 공중 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 순간 또 다른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 기지가 아니었습니다. 대령님, K고 자주포가 북한 본토를 재공격했습니다. 목표는 해주 인근의 해안포 진지입니다. 명중했습니다. 우리의 지속적인 북한 본토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대령님, 합참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대령님을 즉시 소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백령도 지휘권을 다른 지휘관에게 이양하라고. 소환? 이것은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명령 불복종과 독단적 북한 본토 공격의 대가였습니다. 대령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소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지휘관을 바꾼다고? 그들이 정말로 현실을 모르는군. 저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합참, 여기는 백령도 이여단장입니다. 여단장, 즉시 지휘권을 이양하고 용산으로 복귀하라. 죄송하지만 현재 전투 상황으로 인해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핑계다. 즉시 명령을 따르라. 합참, 북한 함정 100여 척이 우리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휘관을 바꾸는 것이 올바른 판단입니까? 합참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전투를 끝까지 지휘하겠습니다. 저는 통신을 끊었습니다. 대령님, 모든 지휘관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로 우리만의 힘으로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대령님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소령이 대표로 말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령님, KF-21 보라매가 도착했습니다. 몇 대인가? 12대입니다. 우리나라 최신의 전투기 KF-21 보라매 12대가 백령도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검은매 편대장에서 백령도 이여단장님께. 여기는 백령도 이여단장입니다. 여단장님, 상부에서는 해상 함정만 공격하라고 지시했습니다만 검은매 편대장, 현재 상황을 보십시오. 북한이 100여 척의 함정으로 우리를 공격하려 합니다. 확인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북한 본토의 공군기지도 공격하십시오. 대령님, 그건 나의 명령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령 확인했습니다. 여단장님, KF-21 편대장도 우리의 결의를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레이더실에서 새로운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대령님, 중국 해군 함정들이 서해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구축함 5척과 호위함 8척으로 추정됩니다.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북한 본토 공격이 중국의 개입을 불러온 것이었습니다. 대령님, 이제 정말로 국제적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김소령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멈출 수 없다. 이미 너무 멀리 왔다. 그때 국제뉴스가 들어왔습니다. CNN 속보 한국군이 북한 본토를 직접 공격 - 한국 전쟁 이후 최초. BBC 한반도 상황이 전면전으로 확산 우려. 전 세계가 우리의 상황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모든 지휘관들을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굴복한다면
북한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위협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버텨낸다면 이것이 마지막 도발이 될 것입니다. 대령님, 모든 장교들이 일제히 격려했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그 순간 세종대왕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백령도 이어단장님, 여기는 세종대왕함입니다. 30분 후 도착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북한 함정 100여 척이 우리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SM-2 미사일로 모두 격침시키겠습니다. 드디어 진짜 결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독단적 결정이 이 모든 상황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30분 후면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준비하십시오. 30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시간에 맞춰 서해 수평선에서 거대한 함영이 나타났습니다. 대령님, 세종대왕함이 백령도 해역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하지만 동시에 북쪽에서도 검은 점들이 수평선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대령님, 북한 함정 대편대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레이더 요원이 다급히 보고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함정 105척, 고속정 80척, 잠수함 18척입니다. 총 200여 척이 넘습니다. 이것은 한국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해상 충돌이 될 것이었습니다. 세종대왕함에서 교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백령도 이어단장님, 여기는 세종대왕함 함장 김대령입니다. 고맙습니다, 함장님. 적 함대 규모를 확인했습니다. 우리 단독으로는 벅찬 상대입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충무공 이순신함과 율곡이 이함도 함께 왔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우리 해군의 주력 이지스함 3척이 일렬로 서해상에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KF-21편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KF-21 보람의 12대가 편대를 이루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검은매 편대장에서 백령도 이어단장님께 해상 공격 준비 완료. 좋습니다. 북한 함대를 향해 선제 공격을 개시하십시오. 명령 확인. 드디어 서해대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종대왕함이 첫 번째 SM-2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쾅! 북한 구축함 한 척이 격침되었습니다. 동시에 충무공 이순신함과 율곡이 함도 연달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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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척의 북한 함정이 더 격침되었습니다. 명중, 적 함정 4척 격침. 하지만 북한 함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적 함대에서 대한미사일 발사. 20여 발의 미사일이 우리를 향해 날아오고 있습니다. CIWS 가동, 요격 준비. 세종대왕함의 골키퍼 근접방어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다다다다. 대부분의 미사일이 요격되었지만 2발이 빠져나갔습니다. 충무공 이순신함 피격. 피해 상황은 경미한 손상. 전투 지속 가능합니다. 그 순간 KF-21편대가 본격적으로 공격에 나섰습니다. 해성 대한미사일 발사. 12대의 KF-21이 일제히 해성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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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5척의 북한 함정이 연달아 격침되었습니다. KF-21 대단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새로운 위협이 나타났습니다. 대령님, 북한 잠수함들이 우리 함정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뢰 발사 확인. 북한 잠수함 18척이 수중에서 우리 이지스함들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함, 어뢰 회피. 홍상어 대잠어뢰 발사. 세종대왕함이 대잠어뢰로 반격했습니다. 쾅! 북한 잠수함 한 척이 격침되었습니다. 전투는 점점 치열해졌습니다. 전투 상황 보고. 아군 이지스함 3척 모두 전투 가능. KF-21 12대 정상 작전. 적군 함정 15척 격침, 잠수함 3척 격침. 하지만 여전히 180여 척이 남아 있습니다. 수적으로는 여전히 압도적으로 열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지원군이 나타났습니다. 대령님, 서쪽에서 새로운 함대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중국군인가? 아닙니다. 미군입니다. 미군? 미 7함대 소속 구축함 2척과 잠수함 1척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마침내 직접 개입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미 함대에서 교신이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미 7함대 아틀레이함 함장입니다. 한국군을 지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군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 북한 함대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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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4척의 북한 대형 함정이 일시에 격침되었습니다. 이제 형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진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대령님, 중국 해군 함대가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왔군. 랴오닝 항모전단입니다.
항모 1척, 구축함 8척, 호위함 12척. 중국의 주력 항모전단이 서해상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중국 함대에서 경고 메시지가 왔습니다. 뭐라고? 즉시 전투를 중단하라. 그렇지 않으면 중국도 개입하겠다고 합니다. 상황이 미중 대결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령님, 일본 해상자위대함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일본까지. 이지스함 2척과 헬기 구축함 1척입니다. 그리고 대만 해군도 프리기탐 2척을 파견했다고 합니다. 서해상이 다국적 함대의 대결장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북한 함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적 함대 현황 보고 북한 함정 45척 격침, 잠수함 8척 격침, 잔여 전력 140여 척. 우리가 우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북한에서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대령님, 북한에서 긴급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평양 방송이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조선인민군은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의 연합 침략에 맞서 전술핵 사용을 최종 결정했다. 드디어 전술핵 카드가 현실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령님, 이제 정말 위험합니다. 김소령이 다급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김소령, 지금까지 온 길을 보라. 우리가 굴복하면 북한은 앞으로도 계속 핵으로 위협할 것이다. 그때 세종대왕함에서 결정적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여단장님, 북한 함대 주력이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후퇴? 예. 우리의 공격으로 전력 손실이 너무 커서 철수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북한 함정들이 하나둘 북쪽으로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추격합니까? 아니다. 우리 영해를 벗어나면 충분하다. 30분 후 서해대해전이 끝났습니다. 전투 결과 보고 적 함정 52척 격침, 잠수함 11척 격침. 나머지는 모두 북한 해역으로 도주. 우리 쪽 피해는 충무공 이순신함 경미한 손상, 인명 피해 없음.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그 순간 국제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CNN 속보 한국군이 서해대해전에서 압도적 승리. BBC 북한 해군 전력의 70% 무력화. NHK 동부가 해상 전력 균형 완전 변화. 전 세계가 우리의 승리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반응이었습니다. 대령님, 북한에서 또 다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조선인민군 해군사령부는 전략적 재배치를 실시한다. 사실상 패배를 인정하는 방송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모든 장병들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해상전에서 완승했습니다. 대령님, 모든 장병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정말로 전술핵을 사용할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계속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해 바다는 우리의 승리로 물들었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아니다. 우리가 끝낼 것이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 손으로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북한의 전술핵 사용 선언 이후 30분이 지났지만 아직 실제 공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긴장감은 극도로 높아져 있었습니다. 대령님, 미국 대통령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통신병이 뛰어와서 보고했습니다. 뭐라고?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응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미국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상황이 더욱 위험해졌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당사국이 자제해야 한다고. 하지만 북한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중국의 애매한 입장이 북한에게 여전히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종대왕함에서 추가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백령도 이여단장님, 여기는 세종대왕함입니다. 북한 함정 대부분을 격침시켰습니다. 정확한 정과는 적 함정 48척 격침, 12척 항복, 나머지는 북한 해역으로 도주했습니다.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북한 해군 전력의 85% 이상을 무력화시킨 것이었습니다. 해상 봉쇄는 완료했습니다. 북한은 더 이상 해상으로 지원군을 보낼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 해상전은 사실상 우리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육상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령님, 일중대에서 긴급 보고입니다. 뭔가? 북한 특수부대가 백기를 들고 협상을 요청했습니다. 협상? 이상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쉽게 협상을 요청할 리가 없었습니다. 내용은 백령도에서 철수하는 대신
포로들의 안전한 귀환을 보장해달라고 합니다. 함정이 있을 것이다. 신중하게 대응하라. 하지만 그 순간 더 중요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대령님, 국제 언론들이 우리 전투를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소령이 태블릿을 보여주었습니다. CNN 한국군이 백령도에서 결정적 승리 달성. BBC 한국 군사기술이 북한군보다 우수함을 입증. 월스트리트 저널 KF-21 전투기 성공으로 한국 방산업 부상. 전 세계가 우리의 승리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뭐라고 하나? 한국이 작은 나라에서 중견 군사 강국으로 발돋움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한국 방산주가 35% 이상 급등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제 금융시장도 우리의 승리에 즉각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대령님, 일본에서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NHK는 뭐라고? 한국의 독자적 방위 능력이 동북아 군사 균형을 바꿨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반응이었습니다. 대령님, 북한에서 또 다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평양 방송이 다시 긴급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남조선 괴뢰군의 침략에 맞서 최후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정말로 사용할 작정인가? 하지만 그때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대령님, 중국에서 김정은에게 직접 연락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중국이 김정은에게 핵무기 사용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경고했다고 합니다. 중국도 마침내 북한을 견제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푸틴이 김정은과 통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결정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대령님, 북한 내부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어떤 움직임? 평양에서 대규모 군 이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행방불명 상태라고 합니다. 뭐라고? 이것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북한 내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CIA에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북한 내부에 권력 투쟁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만약 북한 내부에 정치적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면 전술핵 사용 명령도 제대로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때 해안가에서 희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대령님, 북한 특수부대 잔여 병력 180명이 투항했습니다. 투항?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본국에서 명령이 오지 않는다고. 북한군 내부의 혼란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일중대장 보고. 대령님, 백령도 전체가 우리 통제하에 들어왔습니다. 피해 상황은 우리 쪽 전사자 14명, 부상자 38명입니다. 적 피해는 250여 명 추정됩니다. 놀라운 전과였습니다. 6분의 1의 피해로 압도적 승리를 거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백령도 이어단장, 훌륭했다.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각하, 자네의 판단이 옳았다. 만약 그때 굴복했다면 우리는 영원히 북한의 위협에 시달렸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각하. 국민들이 자네를 영웅으로 여기고 있다. 그리고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한국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는 백령도 대승이었고 2위는 KF-21 무적이었습니다. 대령님,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백령도 해병대 전체의 부대 표창을 수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령님께는 화랑모 공훈장을 수여한다고. 하지만 저는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김소령,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입니다. 내부 혼란으로 추가 작전을 펼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된다. 그때 국제뉴스에서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령님, 유럽연합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한국의 정당 방위를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침략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호주는? 호주도 한국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캐나다는?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우리 편에 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새로운 위기의 전조가 나타났습니다. 대령님, 북한 미사일 기지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미사일? IRBM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이동시키고 있다는 첩보입니다. 북한이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목표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한국 본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때 결정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대령님, 북한 IRBM 미사일이 발사대에서 제거되고 있습니다. 정말인가? 예, 중국의 압박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재등장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30분 후 평양 방송이 긴급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께서 중대 발표를 하신다. 김정은이 직접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 어제 백령도에서 불가피한 군사적 충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평화적 의도를 보여주는 제한적 행동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모색할 것입니다. 놀라운 발표였습니다. 김정은이 사실상 후퇴를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백령도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유감 표명까지. 이것은 북한으로서는 전례 없는 저자세였습니다. 대령님, 이게 진짜입니까? 김소령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진짜인 것 같다. 중국의 압박이 효과를 본 것 같다. 그 순간 국제 언론에서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CNN 속보 압도적 패배 후 북한이 후퇴. BBC 김정은이 백령도 공격에 대해 유감 표명. 로이터 한국군 승리로 북한이 철수 강요당해. 전 세계가 우리의 승리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모든 장병들을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작은 섬 하나를 지키면서 온 나라를 구했습니다. 대령님, 그리고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순간 모든 장병들의 환호성이 백령도 밤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모든 장병들의 환호성이 백령도 밤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 세계 언론이 백령도 전투를 집중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령님, 워싱턴 포스트에서 일면 톱으로 저희를 다뤘습니다. 통신병이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제목이 뭔가? 한국 해역의 다윗과 골리앗 작은 섬의 방어가 아시아 균형을 바꾸다. 다윗과 골리앗. 작은 섬 하나가 아시아 전체의 균형을 바꿨다는 평가였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 방산 기술이 게임 체인저로 부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KF-21과 세종대왕함의 성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의 반응도 즉각적이었습니다. 대령님, 한국항공우주산업 주가가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를 쳤습니다. 한화시스템도 상한가, 현대중공업, LI지넥스원 모두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업계 전체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대령님, 폴란드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폴란드? KF-21 전투기 48대 구매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말인가? 그뿐만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120대, UAE에서는 80대, 터키에서는 100대 구매 의향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우리 무기 체계가 전 세계적 관심사가 된 것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필리핀은 세종대왕함급 구축함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베트남은 K9 자주포 도입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동남아 전체가 항공무기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긴급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대령님, 북한이 다시 대규모 전력을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어디에? 황해남도 일대와 평안북도에서 대규모 병력 이동이 포착되었습니다. 김정은의 유감 표명이 시간 끌기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이전보다 훨씬 큰 규모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그때 청와대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백령도 2여 단장, 긴급 상황이다. 까카, 북한의 재집결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지금 더 중요한 소식이 있다. 일본에서 놀라운 제안을 해왔다. 일본이 한국과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제안했다. 그리고 독일도 KF-21 기술 협력을 요청했다. 이것은 한일 관계사에서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영국입니다. 영국이 한국을 글로벌 방산 파트너십에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도 라팔 전투기 기술 공유를 제안했습니다. 하루 만에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군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대령님, 미 7함대 사령관에서 축하 메시지가 왔습니다. 뭐라고? 한국군의 전술과 무기 체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합동 훈련을 대폭 확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미군도 우리의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대령님, 나토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나토에서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파트너로 초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외교사의 길이 남을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다음 행보였습니다. 대령님, 북한 내부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뭔가 김정은이 중국 베이징으로 향했다는 첩보입니다. 베이징으로? 시진핑과의 긴급 회담을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북한이 중국과 무엇을 논의하려는 것일까요? 그때 국제뉴스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령님, 시진핑 주석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한반도에서 추가 무력 충돌을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당사국이 대화를 통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중재자 역할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대령님, 러시아에서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의 정당 방위를 이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이것은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이 아닌 한국을 지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푸틴이 직접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주권 국가는 자국 영토를 지킬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이제 완전히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대령님, 유엔 안보리에서 긴급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어떤 내용? 북한의 백령도 침공을 침략 행위로 규정하고 한국의 정당 방위를 지지한다는 내용입니다.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마저 찬성표를 던진 것이었습니다. 그때 경제뉴스가 들어왔습니다. 대령님, 런던 금융시장이 열렸는데 한국 관련주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한국 항공우주 산업이 런던 시장에서 40% 급등했고 한화시스템은 35%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원화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 투자자들이 한국에 대한 신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또 다른 우려스러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대령님, 북한이 베이징 회담을 마치고 김정은이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떤 결과였나?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중국이 북한에게 강력한 압박을 가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30분 후 평양 방송이 다시 긴급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남조선 괴뢰들의 도발에 대해 더욱 강력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김정은이 또다시 강경 노선으로 돌아선 것 같았습니다. 대령님, 북한이 정말로 재도발을 시도할까요? 김소령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으로서는 체면이 구겨진 상황이니까. 그 순간 레이더실에서 경보가 울렸습니다. 대령님, 북한 해역에서 대규모 함정 이동이 포착되었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건가? 저는 서해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웠던 바다가 다시 긴장으로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모든 장병들을 불렀습니다.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준 것이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령님, 만약 북한이 다시 도발한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행동할 것입니다. 모든 장병들의 눈에서 결의가 불타올랐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방어하는 군대가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군대가 되어야 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다시 도발한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행동할 것입니다. 3일 후 평화가 찾아온 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새벽 5시 긴급 경보음이 다시 울렸습니다. 대령님, 긴급 상황입니다. 김소령이 작전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뭔가 북한이 다시 대규모 전력을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어디에? 황해남도 전체와 평안북도 일대입니다. 규모가 이전보다 5배 큽니다. 레이더 화면을 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북한이 전 해공군력을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규모는 함정 200여 척, 잠수함 30여 척, 그리고 공군기 150여 대가 집결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체면을 구기고 나서 완전한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전면전을 벌일 작정인가 보군. 그때 청와대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백령도 이어단장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가? 예, 각하. 북한이 전례 없는 규모의 전력을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도 준비가 되어 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더 이상 방어만 하지 않겠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선제 대응.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전략이었습니다. KF-21 보람의 24대, F-35 16대, 그리고 KF-16 48대가 출격 준비를 완료했다. 그리고 세종대왕 함 외에 충무공 이순신함, 율곡이 2함, 강감찬함까지 서해상으로 전개했다. 이번에는 우리도 대규모 전력으로 맞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대통령의 긴급 담화가 발표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북한이 다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도 다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방어만 하지 않겠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우리가 방어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 때입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엄청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령님, KF-21 대편대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몇 대인가? 24대입니다. 그리고 F-35도 16대, 40대의 최신의 전투기가 백령도 상공을 지나 북한 영공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검은매 전대장에서 백령도 이어 단장님께, 여기는 백령도 이어 단장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공격합니다. 북한 해공군 기지를 선제 타격하겠습니다. 승인합니다. 북한이 다시는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KF-21들이 해성 대한미사일과 스톰 섀도우 순항미사일을 일제히 발사했습니다. 동시에 F-35들도 LRASM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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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북한 함정 15척과 해공기지 3곳이 연달아 파괴되었습니다. 명중, 적 해군력 대규모 타격. 하지만 이번에는 더 과감한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대령님, KF-21들이 북한 본토 깊숙이 진입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평양 남쪽 40km까지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한국 공군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검은매 편대장, 너무 깊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여단장님,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그때 KF-21들이 북한의 핵심 군사시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톰 섀도우 미사일 발사, 영국제 장거리 순항미사일이 북한의 IRBM 기지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쾅, 쾅, 쾅. 북한의 주요 미사일 기지 4곳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목표 완전 파괴.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능력을 95% 무력화시켰습니다. 이것은 한국군의 역사적인 쾌거였습니다. 하지만 국제적 반응도 즉각 나타났습니다. 대령님, 중국 해군이 대규모로 출동했습니다. 규모는 항모 랴오닝을 포함한 20여 척입니다. 러시아 태평양 함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제3차 대전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령님, 북한에서 백기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김정은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평양 방송이 다시 긴급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더 이상의 군사적 충돌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즉시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평화 협상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은이 완전히 굴복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국제뉴스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CNN 속보 한국공군이 북한 미사일 기지 파괴, BBC 한국군이 북한의 완전 승리 달성, 월스트리트 저널 한국 방산주 60% 급등. 전 세계가 우리의 압도적 승리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대령님, 미군 사령부에서 축하 메시지가 왔습니다. 나토 사무총장도 한국군의 전문성을 극찬했습니다. 일본 자위대도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북한의 완전한 변화였습니다. 대령님, 북한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앞으로 서해 NLL을 존중하고 한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영구히 포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직접 사과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북한이 완전히 굴복한 것이었습니다. 대령님, 중국과 러시아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마저 북한을 버리고 한국을 지지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백령도 해안가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서해바다는 완전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김소령, 예, 대령님. 자네 생각에 이 평화가 얼마나 지속될 것 같나? 영원히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확실한 교훈을 얻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NLL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김소령, 우리가 여기서 보여준 것이 뭐라고 생각하나? 평화를 만드는 진정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다. 우리는 더 이상 당하고만 사는 나라가 아니다. 그때 KF-21 편대가 평화로운 하늘을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들은 평화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가는 나라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백령도에서 시작된 우리의 승리가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가는 나라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전 세계가 한국의 승리를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백령도 전투는 21세기 가장 완벽한 승리로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대령님, 베이징에서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김소령이 급히 뛰어와서 보고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
시진핑이 김정은을 베이징으로 재소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군사 지원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중국도 이번 사태로 인해 북한에 대한 입장을 완전히 바꾼 것 같았습니다. 평양 상황은 김정은이 여전히 강경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굴복하지 않았다. 전략적 후퇴일 뿐이다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북한군 전력의 80% 이상이 파괴되었고 중국의 지원도 끊겨서 더 이상 도발할 능력이 없습니다. 말로는 배째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무력화된 상태입니다. 우리의 승리가 북한을 말로는 버티지만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굴복시킨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국제뉴스에서 중대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령님, 유엔 안보리에서 특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과는 한국을 아시아 평화 수호국으로 공식 인정하고 백령도 전투를 모범적 자위권 행사 사례로 등재한다고 했습니다. 만장일치라고? 네. 중국과 러시아도 적극 찬성했습니다. 이것은 국제 정치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대령님, 노벨평화상 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노벨평화상? 대령님을 올해 평화상 최유력 후보로 추천하겠다고 했습니다. 군사적 수단으로 진정한 평화를 구축한 역사적 사례라고. 하지만 저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김소령, 우리 장병들과 가족들 상황은 모두 무사합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백령도 방문 신청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방문? 국민들이 영웅들을 직접 보고 싶어 합니다. 백령도행 여객선과 항공편이 6개월까지 매진되었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백령도는 이제 대한민국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백령도 2호 단장, 대통령이 직접 백령도로 행차하신다. 대통령이 직접? 오늘 오후 3시에 도착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 국민에게 생중계됩니다. 몇 시간 후 대통령의 헬기가 백령도에 착륙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과 함께였습니다. 백령도의 영웅들. 대통령이 저희를 향해 걸어오셨습니다. 자네들이 나라를 구했다. 과찬이십니다, 각하. 과찬이 아니다. 자네들이 보여준 것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습이다. 대통령은 모든 장병들과 일일이 악수하셨습니다. 이제 세계가 우리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우리는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나라다. 그때 생중계 카메라 앞에서 대통령이 역사적인 선언을 하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백령도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스스로 평화를 창조할 수 있음을 전 세계에 증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구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평화를 지키고 만드는 강국입니다. 전국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순간 국제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 한국이 아시아의 군사강국으로 부상, 워싱턴 포스트 한국의 승리가 동북아 균형을 재편, 타임스 오브 런던 다윗이 골리앗을 한국 해역에서 물리치다, 르몽드 한국이 새로운 군사력을 세계에 과시, 전 세계 주요 언론이 우리의 승리를 일면 톱으로 다뤘습니다. 그날 저녁 대통령은 전 장병들과 함께 만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용기와 희생정신이 오늘의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박대령 대통령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자네의 결단이 없었다면 오늘의 승리도 없었을 것이다. 저는 군인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당연함이 가장 어려운 것이다. 그 순간 전국 각지에서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대령님, 전국 초중고에서 백령도 수학여행을 신청했습니다. 대학들도 군사학과와 방산학과 신설을 대폭 늘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 교민들도 대규모 축하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뉴욕, 로스앤젤레스, 토론토, 런던, 시드니의 한인들이 태극기를 들고 자랑스러운 행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당당한 한국인이다. 교민들의 함성이 전 세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의미 있는 것은 경제적 변화였습니다. 대령님, 한국 방산 업체들의 전 세계에서 주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KF-21 전투기만 500대가 넘는 주문이 들어왔고 세종대왕 함급 구축함도 20척 이상 문의가 왔습니다. K9 자주포는 1000문 이상, 천공 미사일 시스템도 30개 나라에서 도입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한국이 세계 방산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대령님, 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뭔가? 미국 국방부에서 한국과 차세대 무기 공동 개발을 제안했습니다. 나토에서도 한국을 정식 파트너로 초청했고 호주와 인도도
방산 협력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한국의 국제적 지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백령도 해안가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서해바다는 완전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김소령. 예, 대령님. 자네 생각에 우리가 이룬 것이 뭐라고 생각하나?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NLL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김소령, 우리가 여기서 보여준 것이 뭐라고 생각하나? 평화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는 걸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맞다. 그리고 작은 나라도 의지가 있으면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때 하늘에서 KF-21 편대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들은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대령님, 앞으로의 계획은? 계속 여기서 이 평화를 지킬 것이다. 저는 서해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바다는 우리가 지킨다. 그리고 이 평화도 우리가 만들어간다. 그 순간 석양이 백령도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이 작은 섬이 이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함께 석양을 바라보고 있던 장병들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오늘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스스로 평화를 창조하는 나라라는 것을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가 만든 이 평화를 영원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모든 장병들이 일제히 경례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그들의 함성이 서해바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전 세계 언론이 마지막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CNN 최종 보고 한국군 승리가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확립. BBC 결론 작은 섬의 방어가 역사의 흐름을 바꾸다. 백령도에서 시작된 우리의 승리가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저는 작전실 창가에 서서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지켜낸 이 평화 속에서 대한민국은 더욱 강해질 것이었습니다. 이 바다는 우리가 지킨다.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모든 대한민국 군인들의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작은 섬에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가 전 세계에 희망을 주었습니다. 작은 나라도 의지가 있으면 평화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말입니다. 백령도의 밤은 깊었지만 우리가 만든 평화의 빛은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